이 올해 발간되는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가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선비핵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태풍 얘기를 방금 우리 금강산 이산 가족 상봉 행사 관련해서 취재 기자들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이 이제 한반도 허리를 관통하죠. 황해도 쪽에서 환경도를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북한 수문관리국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대비 요령까지 이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어떤 이 기상 재난 대비 상황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한데 뭐 박사님도 설명해 주시겠나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번 태풍이 어쨌든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경제 상황에 상당히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가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그 병진 노선에서 이제 핵무력 건설에서 이제 경제 번영 쪽으로 건설 쪽으로 이제 그 틀을 옮긴 그러한 첫 해이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이게 뭐 자력에 의한 것이거든 어쨌든 뭐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어느 국가를 통해서든 어쨌든 핵을 가지고 어쨌든 경제 건설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원년이란 말이에요. 첫 해인데 지금 태풍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대비 태세 이런 걸 특별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강산에도 비가 내리고 있다. 방금 취재 기자 얘기했는데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제 24일부터 2차 행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고령에 계신 이산가족들 움직이시는데 또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박사님. 예, 뭐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이번 태풍이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그래서 내일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안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조율을 할 수 있으면 하루 정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잠깐 북한의 태풍 이야기 나왔으니까 북한이 고난의 행군 90년대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당시에 태풍이었습니다. 순환을 수해가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산에 나무가 없어서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취약해서 그 이후에 이런 태풍이나 이런 경보 체제는 나름대로 가다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안전망이 우리보다 현저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18 국방백서를 발간을 하면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북한을 적이라고 했던 이 표현을 삭제하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찬반 양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뭐 주적이라는 그 표현이 아주 센 표현이에요. 솔직히 뭐 우리 남북 관계 현실이라든지 아니면 냉전의 분위기 이런 거를 생각해서는 뭐 들어갈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특히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뭐 그리고 그 역사적으로 봐도 이게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적이라는 게 들어갔다 빠졌다 계속 이런 그 반복을 해왔는데 뭐 지난 과거의 그 진보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때와는 비교해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 큰 진전을 계속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남북 관계 계속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뭐 그 한미동맹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을 주적 개념을 좀 그 지우는 것은 아마 일시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뭐 이러한 그 한반도의 어떤 해빙 분위기가 완전히 좀 자리를 잡고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뭐 대북 정책이 좀 상당히 좀 수렴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저는 도래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에 좀 전쟁이라든지 전쟁 위협이라든지 뭐 도발 국면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좀 없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방백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이렇게
투명성 있게 그 군사력을 운영한다. 이걸 알리는 것이 국방 백서고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의 본질을 볼 때는 사실은 적이나 주적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1967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지금 22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초반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반도의 특수성이란 게 그 주적이 들어갔을 때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거고 그것이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것이 이제 바꾼 거죠. 한동안 발간 안 하다가 예. 뭐 현존 위협이다 이렇게 나중에 바꿨습니다. 이제 지금은 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들어간 것이 2010년에 천안함 연평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하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적어도 정상회담이나 이런데 북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감 표명을 해주면은 이걸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비핵화 조치.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수병들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정말 노골적인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을 정상회담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부분에 대한 상황 판단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상회담 앞으로 9월 달에 있을 정상회담이라든가 비핵화 진행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갖다가 바꾸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책 전환에 있어서의 정당성 측면에서는 약간 좀 취약하지 않나 그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주적 개념이 많이 좀 바뀌어 왔습니다만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이제 미국이 벌써 이번 달에 3번째 제재를 했나요? 독자 제재? 예. 김정은 위원장도 최근에 이제 그 현지 시찰을 하면서 발끈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선박에 대한 제재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인 4차 방북 임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북 제재 관련해서 수위를 높이는 차원,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는 차원인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제재와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밝혀왔던 거는 북한의 CVID 핵 폐기가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제재 해제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게 미국이 만약 제재 해제를 해주면 더 이상 북핵이 폐기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제재 해제를 해주고 지금 남북한 관계와 북중 관계가 제재 해제로 인해서 경제 협력이 아주 그 급진전을 된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핵을 폐기 안 하더라.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다시 돌리고 작년에 맥시멈 프레시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근데 지금 4차 그 폼페이오의 방북을 앞두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제재를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국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 미디어 보도 보면은 또 그 뮬러 특검의 어떤 수사 결과 계속 나오고 있고 측근인 어떤 그 변호사 자기의 변호사도 순순히 이제 그 트럼프와 관련된 그 죄를 다 인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중간 선거까지 패배를 해버리면 민주당이 다수가 돼서 탄핵 조치를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론 그 주된 타겟은 이제 중국이겠지만 그것과 함께 북한 핵 문제를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러한 성과를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지금 예정돼 있는 10월에 예정돼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월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이제 중간 선거의 어떤 승리 기폭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폼페이오가 이번에 가서 어떤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북한에게 이번에는 좀 만들어야 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번에 안 만들면 진짜 맥시멈 제재가 간다. 이러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요? 네, 국내적인 부담을 인식한 행동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신 박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보면 국내 정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왔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이면
면에서는 뭐 북중 간의 협력이 있고 제재가 완화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인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강화해서 다시 북한과의 대화를 재궤도에 본궤도에 오르게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비핵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예. 이 메시지를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같은 맥락이라고 그게 사실 일관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아주 잘 설정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화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비핵화 속도를 조금 더 내라. 그러면은 제재는 해제된다. 이런 식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죠. 다만 그 이면에 지금 북한과의 비핵화 속도가 완전히 만족하고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제 4차 폼페이오 장관 방북 때 무조건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와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뭐 성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보시는지요? 그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가능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폼페이오의 방북 일자가 정해질 정도로 완전히 합의를 이루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서 뭐 어느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좀 유동적으로 보고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어떤 그 딜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예단하기는 조금 이른데 근데 제가 보기에 북한 입장에서 신고를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 거거든요. 뭐 이게 뭐 모든 거를 신고를 할지 아니면 시설, 무기, 물질 뭐 어느 거를 쪼개서 신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고서를 미국에 제출하는 순간부터 북한은 이제 벌거벗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은 자기의 첩보와 대조를 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 특별 사찰하겠다고 이제 또 사찰 단을 보내겠다고 그게 다음 수순으로 분명히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시작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어 하는 거죠. 늦추고 그 전에 이제 뭔가 체제 안전 보장을 먼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북한의 입장이 계속해서 이제 고수가 된다면 저는 이번에 의회에 상당히 낮은 단계의 딜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도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건데 뭘 그렇게 안 주려고 그러느냐 했듯이 상당히 내용 없는 정치적인 종전선언이 그 미국은 주어질 수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비핵화의 어떤 시간표만 제출을 한다든지 뭐 신고서라고 한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뭐 핵시설 그리고 뭐 핵물질 뭐 핵무기 이거 어느 하나 신고서를 제출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질이나 무기보다는 오히려 핵시설 쪽.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노동신문 보면은 뭐 강진은 뭐 미국에서 주장한 거고 38 노스는 또 뭐 강진의 그 비밀 그 뭐 시설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뭐 자기가 북한 입장에서 은밀하게 지금 숨겨놓은 시설이 없고 이 정도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라고 시설 정도만 내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수준이 낮은 정도의 딜이 맺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협의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방북을 좀 미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양국이 이번에 미뤄진다면은 상당히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폼페이오 4차 방북이 미뤄지면은 미국 내 여론도 상당히 강경해질 것이고 또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해서 쏟아진다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뭐 중간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상당히 위기감이 올 걸 잘 알고 있고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판이 깨지면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북미 양국이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을 성사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소위 그 폼페이오가 평양을 갔을 때 가져오는 딜의 결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지금 구구절 이전에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구구절 이전 8월 말 정도
정 딜이 늦어져서 뭐 가까스로 뭐 그 합의를 본다면은 9월 초 정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9월 평양인데 많은 분들이 중순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금 말씀하신 구구절 전후로 이렇게 가야지 이게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가 남북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만약 그 시기가 그렇게 된다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합의가 어떤 내용이라도 이루어지든 남북 정상회담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협상 주체가 미국과 북한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일보된 비핵화가 있어야지 제재 해제라든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미 공조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북미 간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첫째, 비핵화 부분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만약에 비핵화 없이 교류 협력만 논의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북측에 끌려간다는 그런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따라서 두 번째,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의 속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연락사무소는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 그 다음 단계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 같은 거 북측이 강력하게 요구할 것인데 그거랑 비핵화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사실은 구구절 이전에 이루어져서 예. 비핵화 부분에 조금이라도 진일보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교류의 확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협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만약에 방북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도 연기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저는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미북 간의 비핵화 진전을 이루어지 못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설득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앞서 김현욱 교수님께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신거 검증 폐기로 갈 경우에 뭐 벌거벗게 베어진다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핵화는 그거 안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득을 해낸다면 그야말로 그때는 한국 정부의 역할론이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예. 근데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무튼 우리 정부의 로드맵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진핑 주석의 방북, 그리고 정상회담, 그리고 9월 말 유엔 총회에서의 종전선언, 이 시나리오대로 정말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구절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지 아니겠습니까? 열병식을 대대적으로 한답니다. 지난 2월에 있던 건국절 그 건군절 행사보다 더 크게 한다. 이게 이제 위성 사진 상황을 보면 포착이 됐다고 하죠. ICBM이랄지 다른 뭐 무기들이 좀 선보일 수 있을지 여러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좀 지켜보는 사항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먼저 이번 구구절은 70주년이에요. 그 정권 수립 70주년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 건설의 첫 해고, 그리고 외교 관계를 점점 다변화시키고 있고 미국과 중요한 협상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어떤 합법성 그리고 정당성, 합법성이라고 하면 정당성, 뭐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제 알릴 수 있는, PR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열병식을 아주 크게 함으로써 미국에게도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김정은의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과거와는 틀리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많이 삼을 걸로 보이고, 근데 ICBM이나 미국에게 좀 적대시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무기는 빠질 걸로 보여요.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북미 관계를 굴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무리수는 좀 빼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북한이라는 국가는 정상국가, 김정은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그러한 상이었기 때문에 쓸데없이 무기 체계를 보이면서 아마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러한, 지금도 상당히 불안하게 굴러가고 있는데 이건 뭐 리스크를 만들 이유는 없겠죠. 이미지는 제고하되 자극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